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진 고3 수능 국어 매체와 언어 파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체 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온라인 알림 메시지고요. 나는 학생의 블로그입니다. 이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알림 메시지가 도착을 했고요. 상호 대차에 대한 서비스 안내 알람이 온 것 같습니다. 상호 대차란 우리 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협력 관계에 있는 도내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도서 대출 서비스라고 하면서 상호 대차가 뭔지 뭔가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 안내 및 유의사항이 이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몇 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령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휴관일과 공휴일이 제외된다라는 점과 미수령 시에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수령 시간과 신청 절차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알림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 블로그라고 했었죠. 제목은 도서관 상호대차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이고요. 게시 일시와 전체 공개로 올라간 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네요. 수행평가에 쓸 책을 구하지 못해서 막막했는데 땡땡 시립 도서관에서 보낸 상호대차 온라인 알림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상호대차에 대한 내용은 우측을 클릭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동영상 링크가 이어져 있는데요. 우리 이런 거를 이제 문제에서는 하이퍼링크라고 출제가 되죠, 여러분. 이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검색했더니 이웃 도시의 세무도서관에 찾던 책이 있었어요. 상호대차를 신청하고 며칠 뒤인 일요일에 도착 문자를 받았답니다. 수령기간이 도착 문자 수신일로부터 3업무일 이내라고 되어 있었지만 업무일이 뭔지 잘 몰랐고 로부터는 당연히 문자 메시지 수신일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서 화요일이 수령 마감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요일에 갑자기 일이 생겨 못 갔고 3일간 재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해 좌절했답니다. 이게 바로 미수령 시 재신청 불가에 해당했었던 아까 가에 제시된 이 알람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 도서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와서 오늘대로 신청 도서를 수령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전화를 했더니 업무일은 휴관일 제외, 수신일로부터 3업무일은 수신일 플러스 3업무일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정말 기뻤답니다. 라고 하면서 기분 좋은 이모티콘도 제시되고 있고요. 자료실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알고 있어 여유롭게 갔지만 수령 마감 시간은 오후 6시더라고요. 이 정보를 놓쳤네요. 도착한 건 오후 6시 25분. 안타깝게 책을 놓쳤습니다. 슬퍼하는 이모티콘. 결국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신청해서 그 주 목요일에야 도서관은 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면서 이러한 자세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함께 봤었던 이 가나 지문을 바탕으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문제를 잘 풀어보셨네요. 자,
1번, 가에는 나와 달리 하이퍼링크를 통해 관련 정보의 수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자, 우리가 아까 링크, 하이퍼링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가 아니라 나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2번, 나는 가와 달리 작성자의 주관적인 경험, 우리 아까 자신이 도서관에서 그 대차 실패했던 경험 나타났었고요.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이모티콘 사용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뭐 슬픔을 드러내는 우는 이모티콘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매체는 큰 어려움 없이 풀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언어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아까와 동일하게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은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일 것이라는 제시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관형사랑 관형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형사는요, 품사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관형어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의 개념이죠. 그래서 관형사는 항상 관형어이지만 관형사가 아닌 애들이 관형어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는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인 케이스를 묻고 있습니다. 자, 4번에서는 바로 이 관형사 저가요. 손님을 수식해주는 관형어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 하나 충족을 했고요. 두 번째 조건, 선어말 어미를 통한 높임 표현이 나타날 것. 자, 선어말 어미는 여러분 어말 어미, 문장 끝에 가장 오는 종결어미 바로 앞에 오는 애들을 우리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요. 뭐 시 이런 애들이 우리 선어말 어미라고 하죠. 자, 아까 봤었던 4번 선지에 방금 오셨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시었다 이렇게 시라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요, 자릿수가 하나인 서술어와 둘인 서술어를 포함할 것이라는 개념인데요. 자릿수가 하나라는 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하나인 것과 두 개인 거를 골라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닮으셨다라는 건요, 여러분 일단 주어 있어야 되고요. 주어가 누구와 닮았는지라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예요, 여러분. 자, 닮다는 저 손님은 닮다라고 이렇게 주어로만 쓰이면 안 됩니다. 저 손님이 누구와 닮았는지 필수적 부사어를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되는 서술어인 거예요. 그러면 자릿수가 두 개인 거죠. 그쵸? 주어 하나, 필수적 부사어 하나. 그 다음에 오셨다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다 이렇게 주어만 쓰여도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다와 같은 서술어는 자릿수가 하나인 서술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인 자릿수가 하나인 서술어와 둘인 서술어를 포함할 것이라는 거에도 충족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게 뭔가 3번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 의문 변동 및 의문의 특징과 그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3번이 틀린 이유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걸 아래아라고 하고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으로 기능했지만 현대국어로 와서는 소멸된 의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바람에 아래아가 쓰였는데요. 우리
고전 시가를 읽을 때 아래아가 나오면 아 혹은 으로 해석을 하라고 이제 설명을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셨을 거예요.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에도 아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자, 이 특징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아로 바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시에 해당되는 예는 첫 번째 음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 바뀌었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나머지 선지는 적절한 예시가 되겠고요. 언어와 매체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